성적 착취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비 종교를 다룸에 있어서 성적 착취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저희가 다루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정면적인 성폭행과 이런 사실들이 네,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 다큐멘터리였죠. 나는 신이다. 굉장히 파장이 상당했고 또 이후에 또 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호평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자 PD가 검찰에 넘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당시 이 방송을 만들어서 공개한 것이 성폭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 수사에 1차적으로 좀 보완 사항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거나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강 수사를 하라고 돌려보낼 것인지 검찰의 판단이 기다려지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PD의 목소리 직접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에서 여자분들의 얼굴에 대한 모자이크 충분히 했고요. 그리고 음성도 다 변조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보여주는 성적 착취의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JMS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PD 입장은 성적 착취의 상황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체 모자이크를 적용하지 않은 거고 얼굴에는 다 이제 모자이크를 했다, 이런 설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성폭력 특별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에 보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범죄 유형들이 있는데, 몰래 찍은 것도 범죄이지만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공개한 것도 범죄다라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다 성립하는 건 아니고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입니다. 이거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또는 그 복제물을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반포 등을 하는 경우에 이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영리 목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경찰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일단 판단을 했고 검찰로 보낸 건데요. 이 조항을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석한다면 해당됩니다. 즉 이 영리 목적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채 이러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등을 이제 반포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의 그 장면이 목욕 장면입니다. 네, 목욕 장면이고, 그리고 이 담당 PD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목욕 장면은 제보를 받은 건데 당시에 이게 보고자 동영상이다,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그 조직 내에서는 이 교주에게, 뭐 저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교주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교주에게 어떤 자신의 어떤 신앙심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이 내부에서 교주에게 보낸 것이다. 이런 제보를 받았고 그러한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 공개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내부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의 다큐멘터리였고 또 제보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인데요. 사실 다 공개한 거 아니에요. 즉 음성도 다 변조가 됐고요. 그리고 얼굴도 못 알아보게 처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 얼굴 외에 어떤 신체가 공개되긴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경찰은 형식적으로 볼 때 이 법조항 위반이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조치를 다 취했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공익적인 목적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판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법조항을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상물들, 뭐 다큐멘터리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잖아요. 여기서 등급 심사를 통과를 했고 법원에서도 이제 이 다큐멘터리의 공개를 이전에 이제 허락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후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지금 뭡니까? 사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거쳤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예. 또는 공익적인 측면도 인정받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을 할 근거는 되겠죠. 그리고 또 법원에서도 일단 공개되도록 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OTT에 공개되기 전에 이 JMS 측에서 이거 방송 등 금지 돼야 된다. 가처분,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거는 방송돼도 괜찮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고 결국은 공개돼서 우리 모두가 보게 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당시에 법원의 판단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때 JMS가 어떤 것을 근거로 어떤 주장을 하면서 방송되면 안 된다고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원에서 공개가 되어도 괜찮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상도 받았어요, 심지어. 그렇죠. 예, 대통령상도 받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사회적인 기능을 한 방송이지만 그리고 또 방송 제작진이지만 그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취지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 한목적적인 판단을 했어야 마땅한 것이냐. 이런 양측의 주장이 현재 대립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이 제작진은 또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은 왜 꼭 넣었느냐. 이거 혹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선정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지적이 없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JMS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측에서도 이 당시에 이 나는 신이다의 JMS 편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당시 JMS 측은 그 목욕 영상 자체가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 JMS 측에서 이거는 그 배우들을 고용해서 뭐 특별한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일종의 실제 신도가 아닌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예. 촬영한 영상이다. 그걸 가지고 교주를 음해하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란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말 벗고 있는 장면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옷을 다 입고 마치 벗고 있는 것처럼 촬영했다는 주장도 JMS 측이 했거든요. 네. 이런 걸 반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얼굴은 다 가렸지만 몸은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본 사람들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본 사람들 지금 뭐 수천 수만 명인데 저도 봤습니다. 저도 예, 봤거든요. 저도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예. 건가요? 이거 역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저희도 처벌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 조항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영상들 있잖아요. 14조 2항과 3항의 영상 이것들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또는 시청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식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다만 경찰에서는 거기까지 범죄로 보지는 않겠다. 즉 OTT를 통해서 공개가 된 것이고 또 합법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장면,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 시청자들까지 범죄를 했다고 보지는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또 반대 논리를 적용한다면 아니 그러한 장면을 방송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본다면 그런 장면을 본 사람, 또 한 번 봤을 때 뭔가 이상했지만 그 부분을 돌려서 뭐 여러 차례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그 부분을 특별히 어떤 저장을 한 사람도 있을 테고 사진으로 찍어서 돌려본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러한 여러 가지 정도와 관계없이 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또는 어떠한 특정 행위를 과도하게 한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냐 이게 이번 검찰 송치가 여러 가지 혼란을 좀 불러온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핵심 쟁점이 이 논란에 대한 핵심 쟁점이 공익성 여부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경우에 공익성을 따졌던 것은 그동안 많은 경우에 명예훼손이 문제돼서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명예훼손 행위는 이긴 하지만 공익을 위한 목적이니까 괜찮다.
뭐 이런 취지의 판단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물론 현재 신도들도 있고 또 그에 대한 평가는 사실 좀 조심스럽게 하긴 하겠습니다만 정명석 씨는 이미 예전에 징역 10년형을 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받았습니다. 예. 검사는 징역 30년 구형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이거든요.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사건을 범죄자다라고 하기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심정적으로는 이번에도 유죄 판결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 또는 문제점을 고발하고 지금 현재 현혹되어 있고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점을 알리고 또한 여전히 JMS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어떤 가족들 굉장히 좀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능이 있고 또한 공익적인 목적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만 예. 과연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예. 다만 지금 이 상황이 검사가 기소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예. 경찰 단계에서 검사한테 송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과연 재판까지 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그 봅니다. 부분도 있군요. 네. 자, 일단 PD는 누가 무엇을 감추고 싶었는지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법적 공방, 법적 다툼을 벌일 것을 예고했는데요. 상황을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